고고학자들이 땅을 파서 공룡 뼈나 고대 유물을 찾듯 천문학자들은 우주 공간에서 가장 오래된 은하를 찾아내 그 안에 남아있는 별의 원소 분포라는 유물을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빅뱅 직후 태어난 우주 최초의 별의 흔적을 가진 원시 은하를 추적하는 거죠. 빅뱅 직후 태어난 우주 최초의 별, 파퓰레이션 3스타는 수소와 헬륨으로만 이루어진 초거대 질량 별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수명은 수백만 년으로 매우 짧았는데요. 초신성 폭발로 순식간에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지금은 단 한 개도 관측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폭발하면서 남긴 흔적들로 우리는 그들을 추적할 수 있는 것이죠. 논문 Carbon Enhanced Metal Pole Stars in Dwarf Galaxy를 통해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초기 우주의 별들이 남긴 화학적 흔적은 오늘날 외소은하에 보존되어 있으며 이 외소은하 중에서도 울트라 페인 드워프 갤럭시, 즉 가장 작고 희미한 초미강 외소은하가 최초 별 연구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초미강 외소은하가 첫세대별의 흔적을 가진 화석은하이고 이것을 통해 어떻게 첫세대별을 연구하는지 그 여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시은하 추적에 있어 가장 오래된 은하 속 별의 원소 분포를 분석하는 이유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주의 타임라인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빅뱅 이후 우주는 탄소도 산소도 철도 없이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현재 성간구름에는 탄소, 산소, 규소 등의 원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열을 방출해서 기체 상태, 즉 물질의 상태를 말하는 가스를 효과적으로 식혀줍니다. 하지만 최초의 별이 탄생했던 당시의 우주에는 열을 방출시켜 줄 수 있는 원소가 없었던 탓에 가스가 식지 못했습니다. 별은 가스구름이 중력적으로 붕괴하면서 만들어지는데 가스가 충분히 식으면 작은 덩어리로 많이 분열되어 태양질량 혹은 그보다 작은 별들이 많이 생성됩니다. 하지만 최초의 가스구름은 잘 식지 못해 온도가 높고 압력이 높은 데다 작은 덩어리로 분열될 수가 없어서 거대한 가스 덩어리가 한꺼번에 수축하여 매우 큰 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 별은 지금의 별과는 달리 초거대 질량 별이 된 것입니다. 이후 초신성 폭발로 최초의 별은 사라지고 다양한 원소들이 생겨났습니다. 탄소, 산소, 마그네슘, 칼슘, 철이 바로 그 원소들인데요. 그리고 이 원소들 덕에 최초의 금속이 생성됐죠. 이것이 우주 최초의 화학 오염입니다. 폭발했던 가스는 다시 모여 아토믹 쿨링 헤일로를 형성하는데요. 천문학자들은 이것을 우주 최초의 은하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초기 은하는 너무 작았기 때문에 은하 안에서 초신성이 터졌을 때 그 에너지는 은하 중력보다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초신성 에너지는 원시 은하를 구성하고 있던 원소들을 우주 공간으로 흩뿌리게 되고 이때 오염된 가스로부터 새로운 별이 생성되죠. 이렇게 새롭게 생겨난 제2세대 별은 이전 세대인 첫 세대 별이 남긴 흔적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초미강 외소은하는 최초의 별의 흔적을 가진 유일한 화석은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 초미강 외소은하 중에 어떤 것이 화석은하인지 알기 위해서는 별의 화학 조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논문은 CMP 별이 원시은하가 남긴 흔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죄 현장에서 범인은 사라져도 그 흔적은 남습니다. 우주도 마찬가지인데요. 최초의 별은 이미 죽었지만 폭발 과정에서 그들이 남긴 탄소는 남아 있습니다. CMP 별이 바로 그 흔적이죠. 천문학에서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를 모두 금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별들은 수소, 헬륨, 탄소, 산소, 철 등을 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이한 화학 조성을 가지고 있는 별들이 간혹 있습니다. 철은 거의 없는데 탄소가 일반적인 별보다 훨씬 많이 존재하는 것이죠. 천문학자들은 이 별들을 Carbon Enhanced Metal Pole Stars, 즉 CMP 별이라고 부릅니다. 태양의 금속 함량을 1이라고 했을 때 초미강 외소은하에서 발견되는 고대 별들의 금속 함량은 태양 금속 함량의 10만 분의 1 이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CMP 별들은 초미강 외소운하에서 다수 발견되죠. 그럼 스컵터에서는 왜 CMP 별들이 잘 발견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초미강 외소운하와 스컵터의 별 생성 과정의 차이 때문입니다. 초미강 외소운하는 태어나자마자 별 생성이 종료되어 옛날 흔적이 보존되는 화석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만, 스컵터는 별 생성이 오래 지속되어 철이 계속 증가하다 보니 초기의 흔적이 희석되는 것이죠. 유적지와 재개발이 지속된 도시에서 각각 화석을 찾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별들의 화학 조성은 태어났던 환경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별의 화학 조성은 내부 진화, 쌍성 상호작용 등으로 원래의 조성이 변할 수 있습니다. 반면 태어났을 때의 화학 환경을 그대로 간직할 가능성이 높은 CMP 별은 다양한 원소 함량비의 패턴을 분석하면 그들을 태어나게 한 부모별이 얼마나 무거웠고 어떻게 폭발했는지를 역추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은하 고고학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은 원시 은하의 추적을 통해 우주의 모든 화학 진화가 시작된 지점을 알아내고자 합니다. 원시 은하가 남긴 화학적 흔적은 사실 특정 외소 은하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외소 은하에 존재하지만 은하의 발기에 따라 그 흔적을 발견할 확률이 달라질 뿐이죠. 혹시라도 외소 은하의 CMP 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별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CMP 별이 주로 존재하는 매우 낮은 금속도 영역 자체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죠. 희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삶이 단순할 때는 쉽게 발견되는 반면 삶이 복잡하고 무거울수록 희망은 더 깊게 숨어 있는 법이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고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끝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눈앞의 어둠에 사로잡혀 잠식될 때도 있지만 그 어둠 속에서 끝내 사라지지 않던 작은 빛을 발견하곤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희망을 끝까지 믿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내 안에 CMP 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우주과학과 전명원이었습니다.